여러분, 아이폰 18 가격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소식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폰 18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정말로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루머들 하나씩 뜯어보면요, 이게 단순히 기다리면 이득인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8 진짜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이번 아이폰 1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다릴 만한 변화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쓰던 스마트폰의 불편함이 확실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냐?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좋아졌다? 이 정도 수준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조금 더 좋아졌다? 뭐 이 정도? 자동차로 치면 풀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변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 18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아이폰 18이 재미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뭐 색깔이 특별하다, 스펙이 엄청나다, 카메라가 기가 막히게 변했다, 그런 게 아니라 출시되는 방법이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아이폰을 파는 방식은 그냥 매년 가을 일반형,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한 번에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올 가을에 프로 그리고 폴드 정도가 출시가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기본형 플러스 모델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갤럭시가 연초에는 S 시리즈를 출시를 하고 여름에는 플립 폴드를 출시하는 것처럼 아이폰도 1년에 2번을 팔아치우겠다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났어요. 이전에는 플러스, 프로맥스, 프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1년에 한 번씩 샀는데 아니 이렇게 나눠서 출시하면 다 사야 되잖아요. 어쨌든 판매는 방식이 바뀐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랑 기본 라인업을 두고 고민을 재미있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프로와 기본 라인업 출시 시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 아이폰 18 기본 라인업 기다리셨던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좀 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되면 일반형은 출시가 밀린 거나 다름이 없고 또 출시 시기가 나눠진다면 요즘 같은 시국에 가격에도 계속 변수가 생길 거고요. 또 중간에 다른 브랜드의 더 좋은 모델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매년 가을에 아이폰 나오네 이게 확실하다 보니까 매년 그때 가서 기본형 살지 프로 살지 뭐 작년 모델 살지 고민하면 됐는데 이게 아이폰마저도 판매 시기가 나눠지게 되면 더 고민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거죠. 참 애플이 제품을 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정을 하기 어려울지 이런 것들을 참 잘 알고 참 못되게 전략을 잘 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 18이 어떻게 출시되냐 루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디자인부터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바뀝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고요. 이 투톤 디자인이 조금 개선이 돼서 덜 이질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 위치가 조금 더 중앙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는데 뭔가 디자인적으로는 바뀌었다가 아니라 뭐가 바뀌었지? 자세히 보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정도의 디자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색상 루머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 레드다, 버건디 계열이 나온다, 다크 계열이 나온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폰을 색상 때문에 존버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루머 중에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색상입니다. 색상은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는 걸로. 그 다음 성능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A20 칩, 이나노 공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정말로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뭐 전력 효율 개선이 있을 거고 발열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스마트폰 이미 너무 빠릅니다. 너무 넘쳐나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우리가 정말로 일상생활에 체감이 될 정도로 엄청난 변화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매년 스마트폰 리뷰할 때마다 애매하거든요. 성능이 여러분 15%나 올라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실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능도 뭐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또 성능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카메라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번 루머에서 가장 핫한 소식 바로 가변 조리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빛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또 야간 촬영이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또 심도 표현이 많이 자연스러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망 소식을 보면 실제 생산이 들어간 단계 수준이라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죠. 바로 카툭튀가 더 심해진다. 렌즈가 커지고 구조가 더 복잡해지니까 물리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툭튀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더 두꺼워지면 많이 별로지 않나? 어쨌든 카메라가 정말로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카툭튀가 더 심해진다? 저는 사실 지금도 아이폰 카메라 너무 만족해서 그냥 안 좋아지고 카툭튀가 더 안 심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격
가격인데요. 지금 루머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 18이 마지막으로 가격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부품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환율 변수가 엄청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렴하게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 계약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8까지는 가격 인상 없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뭐 샤오미라든지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계속해서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 용량 같은 경우는 동결을 최대한 시키고 512GB, 1테라, 2테라 이렇게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격만 봤을 때는 가격이 동결이 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항상 놀랍게도 아이폰 가격 동결이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가격이 올랐어요. 왜냐? 환율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입했을 때는 가격이 조금 또 오를 수도 있다. 어찌됐든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아이폰이 어떻게 출시가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출시가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영상 초반부에 아이폰 18 기다리는 거 후회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린 시간 대비 우리가 엄청나게 체감이 될 만한 변화점이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노치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넘어왔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냥 똑같이 화면 가리는데 조금 더 트렌디하게 화면을 가리는 듯한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투톤 컬러가 조금 개선이 된다? 근데 사실 투명 케이스 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또 큰 변화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케이스로 다 가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메라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 카툭튀가 더 심해진다? 야,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카툭튀가 너무 심하고 심지어 이번 아이폰 17부터는 이 상당 부분이 통째로 두꺼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많이 불호인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진다면 저는 진짜로 별로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현재 아이폰 18을 기다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이 불편해서 혹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꼭 핸드폰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 지금 아이폰 17을 구입하신다고 해서 아이폰 18이 나왔을 때 아이폰 18 기다릴 걸 이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정말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지금 당장 통신사 통해서든 자급제를 구입하든 중고 모델을 구입하든 아이폰 17이나 아이폰 16까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구입하는 게 훨씬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이폰 18은 솔직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올 가을에는 아이폰을 구입하려면 프로 모델 이상의 비싼 제품들만 구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제는 정말 우리도 생각을 바꿔서 매년 가을에 아이폰 최신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아이폰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리뷰를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굳이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변하지 않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 제일 아쉬운 거는 이 판매 시기를 나누는 게 저는 제일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본형이랑 프로랑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프로 구입했다가 프로 별로네 하고 기본형 기다렸는데 기본형이 더 별로면 아니면 기본형이 너무 비싸면 뭐하러 기다렸습니까? 그럼? 이제는 존버가 리스크가 너무 많이 생겼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마트폰은 스펙 싸움이 아니라 선택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기다릴까 어떤 걸 기다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스마트폰이 필요한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이번 아이폰 18을 기다릴지 아니면 그냥 아이폰 17을 구입하거나 나한테 필요한 모델을 구입할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이폰 18 관련 최신 소식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유바!